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많이 쌀쌀합니다. 바깥이. 오늘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가끔씩 이렇게 겨울에는 낙상 때문에 많이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꼬리뼈 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그런 부분 없는데 잘못 나가면은 되게 오래 갑니다.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 재본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만 원 미만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모여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메일로 한번 공지를 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개개인적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재본 요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12월 28일 때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끔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수업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메일로 공지를 할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늘은 이제부터 이제 CT 부분, PT 부분, 그 배전선 보호 방식 정도까지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전선 부분이거든요.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얘 두 개는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전선까지 하고 기회가 되면 보호 계정기 분류까지 가는데 뭐 CT, PT 이것도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배전선 보호 방식까지 생각하는데 안 되면 여기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527페이지입니다.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계전기용 변류기도 있고요. 계기용 변류기도 있습니다. 계기용은 뭔가 계측하게 한 거고, 계전기용은 떨어뜨리게 한 거고, 역할이 틀리다는 얘기죠. 계기용은요, 오차가 적습니다. 요만큼만 보면 됩니다. 요만큼만. 계기용이니까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니까. 계전기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절을 검출해야 되니까 얘는 이만큼 나옵니다. 왜? 대신 오차는 듬성듬성 하겠죠. 왜? 나는 100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개 읽은 거하고 여기서 100개 읽는 거하고 당연히 오차가 떨어지겠죠. 계전기는 넓은 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통칭적으로 그냥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계기용 변류기에서 같이 계기도 쓰고 계전기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포화가 됩니다. 아까 얘가 여기니까 요거에 대해서 몇 배 보는 거하고 계전기는 여기에 대해서 몇 배 보는 거하고 틀려지죠. 그래서 큰 전류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작은 전류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동작 속도가 늦게 동작해가지고 뭐 기계가 소선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포화가 된다는 건 그 이상의 전압을 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CT가 포화가 된다는 게 그 니포인트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 포화가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무릎 아닙니까? 니가 뭐죠? K, N, E, 니 포인트. 요 포인트에 대한 볼테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이상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 얘 쪽에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 2차 측에 전류가 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셔도 됩니다. 니 포인트 정의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정의는 뭐냐? 얘가 10% 증가할 때 얘가 뭐 50% 증가하는 지점. 예?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쓰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얘 각도가 45도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그건 잘 안 쓰여가지고 저도 잊어먹는데, 하여튼 3개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피력의 저기도 구비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피력의 종류도 있고, 설치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최소, 다른 사람 한 가지 쓸 때 여러분 2가지 쓰시라는 얘기죠. 3가지까지는 무리고. CT의 사용 목적, 저전압, 저전류로 변성. 저전압도 있네요? 이건 PT죠? 전류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 계기용 변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기용 변성기라고 해야죠. 계기용 변성기 하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죠. 변성기. 전압 전류를 다 변성하는 거다. 그 중에 이제 CT 쪽에서는 전류를, PT 쪽에서는 전압을 변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셔야죠.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뭐, 알아서 보시면 되겠죠? 계기 및 계전기를, 아까 했죠? 계기 따로, 계전기 따로라고 했죠? 고전압 대전류의 주회로로부터 절연하여 계전기의 회로를 안전 확보한다. 떨어뜨려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제대로 검출을 못하니까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로 해가지고 대전류를 또 소전류로 바꿔주시고, 그럼 뭐 100대 5라든가 1차 측에 100A 그러면 2차 측이 5A, 또 100대 1이라든가 2차 측이 1A라든가 2차 측이 뭐 110V라든가 아니면은 190V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압이 틀린 부분을 받아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5A의 110V 표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조 CT를 사용하는 부분. 요건 인터포징 CT입니다. 보조 CT. 아까처럼 87에 위상 차이가 생겼을 때 30도가 틀어진다면서요. 30도 틀어진 것만큼 다시 또 틀어줘야 되겠죠.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정 CT라고도 하고, 보조 CT라고도 하고, 보상 CT라고도 하고,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CT 레이쇼를 보정한다. 상차각을 보정한다. 예? 극성을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 메인 CT의 부담을 경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보조라는 그런 부분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PT 여기 있죠? 고전압, 주회로, ZCT 뭐라고요? 지락. 권선형, 관통형, 부신형. 권선형은 권선을 감아가지고 한 거. 관통형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부스바가 지나가면 되죠. 그게 관통형. 부신형은, 얘에다가 부스바를 붙이고 여기다 부스바를 붙여서 나가는 거. 부신형.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애자의 역할도 해주면서 여기 딱 붙어있고 붙어있다 이거죠. 권선형은 여기 지나가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관통형은 아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다 부스만만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권선형은 1차, 2차 권선 모두가 한 철심에 감겨있는 형태. 관통형은 환상철심에 2차 권선이 균일하게 감기고 철심 중심부를 1차 권선 도체가 관통하는 형태. 이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요? 1차 권선 도체 뭡니까? 부스바가 그냥 관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 있으면 관통형인데 얘는 뭐라고 했죠? 1차 권선, 2차 권선 모두 한 철심. CT인데 여기 1차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 2차가 감겨져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는 모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스바가. 얘는 부스바란 얘기죠. 딱 봤을 때. 얘도 부신형도 부스바라고 보셔도 되죠. 거의. 네. 갖다가 붙여놓고 또 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권선형 같은 건 이제 그 부스바가 아닌 거니까 케이블로, 요것도 다 케이블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딱 봤을 때 케이블도 관통 못하나요? 다 하죠. CT.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판넬에 부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바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관통형이나 부신형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권선형 같은 건 저 말단에 가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GPT, PCT. PCT라고 안 쓰고요. MOF라고 쓰거나 아니면 CPD라고 쓰거나. 예? CT하고 PT를 조합했다. MOF 뭐죠? 미터링 오브 피트. 전력량계 아닙니까? 그건 22,900 밑에 단에서 보는 그 전력량계를 얘기하는 거고, 154급 단계에서는 콘덴서 포텐셜 디바이스 해가지고 CPD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PCT라고 한 건 PTCT를 그냥 PCT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로 쓰셔야죠.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 개경 변류기 1차, 2차 권선, 철심. 열심히 설명 드렸죠. 변압기 원리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100번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농담식이지만. 변압기 그림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 거기서 이런 그런 것들을 자꾸 그려드리는 게, 그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죠, 그거를. 그래서 빈 공간에 채워보는 거고요. 이거 뭐라고요? 1.1분의 1.15? 최고전압, 전격전압이죠? 이게 최고전압이 거의 전격전압하고 같으니까. 왜? 전격전압 이상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공식전압을 1.1로 나눴습니다. 뭐죠? 기준전압이죠. 이제 표준전압에서 1.1로 나눈다면 거기다 1.2 곱하면 뭐가 되죠? 전격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격 1차 전류, 2차 전류, 3차 전류. 여기 3차 전류가 300대 5 이하인 경우 Y잔류를 쓸 수가 있는데 30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접지에서 CTB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CTB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OCGR의 세팅 탭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 이것도 100A 저항접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알면 탭 같은 거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답안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계정이 보시면 3, 4, 5, 6, 8, 9 이렇게 있는데, 이건 OCR 계정이고, OCR 계정은 0.5, 0.7, 1.0, 1.5, 2.0입니다.
개통이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에 여기 100A 정제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통 얼마에 세팅하냐면 여기 30A, 여기는 20A, 여기 가서 얘는 10A,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합니다. 메인, 분기 변전소, 그다음 말단 변전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경보 계정기 같은 경우 얘가 GCO-C1, 2D, 5 같은 베린버스의 드로우 타입의 5개의 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0.5부터 시작하는 탭을 가지고 있는 부분, 뭐 D2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CTV가 예를 들어 400도다. 300대 이상에서는 3000원선을 사용하려면 400대5인데 우리가 세팅을 하고자 싶은 거는 30A를 세팅하고 싶습니다. 근데 400대5 CTV에 0.5를 세팅을 했습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몇 암페어죠? 예? 왜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죠. 이렇게 쓰시면 이거 400 나누면 5 하면 얼마입니까? 80 곱하기 5는 40. 근데 우리는 30A 세팅하고 싶은데 40A가 나오니까 세팅이 안 되는 거야. 최소로 0.5로 세팅을 했는데도 40이라면서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차 원선을 이용해서 1차, 2차.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여기 1차, 2차, 3차 해놓고, 여기 3차인데, 요거를 델타로 해서, 여기는 몇? 100대5. 여기는 400대5. 이렇게 해서, 여기 OC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쓰게 되면은 얘는 10A부터 뭐 100A까지 마음대로 세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A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락전류가 100A 이상은 흐르지 못하게끔 여기다 저항을 달아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디지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되는데. 아날로그의 그 구시대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설계해서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3권선 CT 같은 경우는 몸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도5짜리에 100도5짜리가 있고 500도5에 100도5짜리가 있습니다. 교체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요거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그 관통용 CT를 넣기가 힘들거나 이런 경우들. 부스바라든가, 메인 부스바라든가 아니면 분기도 케이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상 다적 포설로 인해가지고 케이블이 많은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쓴다는 얘기죠. ESA, ES 비교역들에 나와 있는 CT 계급의 정어각도 이제 비오차입니다. 입력분의 출력분의 입력. 공식 변류가 딱 있죠. 거기서 측정 변류가 나오면 여기 오차가 생기겠죠? 그럼 전체 측정 변류분의 오차. 측정한 값이 뭡니까? 실제 측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출력이죠. 출력분의 뭡니까? 오차. 그게 이제 오차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측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력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출력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거기 오차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던 다 내용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허용오차가 10%, C100, 200, 300 이게 C클래스입니다. 얘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부담은 1248이라고 하는데 저항은 1248인데 얘가 이제 걸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결국 100V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800V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 얘가 I자승 R에서 얘가 4가 들어가면은 얘가 800이 되는, 이게 그거 있었나? 잠깐 헷갈리는데. 5의 자승 곱하기 25 곱하기 4죠. 그럼 얘는 100인데. 이게 볼트인데?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건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정기용은 허용오차가 보통 10%입니다. 아까 오차가 크다고 그랬죠? 넓게 보니까. 얘는 계기용은.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려보시면요. CT 특성인데, 계기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계정기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CT의 특성이. 그렇게 가서 이제 포화가 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옆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B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이 계기용에서 그 오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밀도. 0.5 클래스, 0.9 클래스, 1.8 클래스. 여기 지금 5의 자승 R에서 이게 여기 R 값인데, 여기 다 R. R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 여기 보시면 I 자승 R 아닙니까? I 자승 R. P는 I 자승 R에서 I 자승 R이니까 여기 1.8이 넣었죠? VA. 그래서 45VA만큼은 얘가 그 부담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담은 얘가 100VA네. 그러면 I 자승 R이니까 5니까 5의 자승 곱하기 1이니까 25.
5의 자성에 20 곱하기 3, 25, 50, 75, 109A입니다. 그럼 여기다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다가 4배를 걸 수가 있죠. 여기다 4배를 걸 수가 있죠. 여기다가 여기는 8, 6배? 6배를 걸 수가 있네. 얘는 8배를 걸 수가 있네. 뭔가 전압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알았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1248로 했었거든요. 1248. 제가 알고 있기는 얘가 1248인데 1248. 예? 1248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25 곱하기 5의 자성이면 25 곱하기 8 하면은 이게 2배가 아닙니까? 여기도 4배 아닙니까?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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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배죠.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게 1248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요것들은 맞습니다. 이거는. 그 규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부분 표로 정리된 게 또 있으니까 얘는 그냥 그 전압입니다. C100이라는 거는 100V까지 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I자성 R로 해서 4배의 관계로 해서 제가 그걸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또 보죠. 있을 테니까 전격 부담 얼마나 걸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부담이라는 건 소비 전력입니다. 결국 V하고 A V가 있었을 때 A를 얼마나 걸 수 있냐. 5A가 됐을 때는 VA는 뭡니까? I자성 R이죠. I자성 R이니까 이 R 값은 이거분의 이거라는 얘기. 여기 아까 여기 8이었죠. 잠깐만 이게 ZB가 저기 800 25 얘가 25면은 25분의 저기 800이라고 그러면 계산이 안 됐네. ZB 값 얘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까먹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쉽게 해놨는데 안 보니까 까먹는 겁니다. C100, 200, 400, 800이 1248이거든요. 진짜 부담이. 전격 부담 이렇게 나와있고 R은 I자성분의 여기 있죠. 부담 피해가지고 1.65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얘가 40V짜리는 그러니까 CT가 이겁니다. 파워 서플라이처럼 똑같죠. 얘가 뭔가 파워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40파워 정도를 40W 정도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전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파워 서플라이니까 그거 이상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얘 CT에 40V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되는 전체 임피던스는 그거 이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로 해가지고 계산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계전기에서 또 소비되는 소비 전력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CT가 40V짜리 썼습니다. 그럼 케이블은 별로 안 먹거든요. 근데 계전기가 많이 먹었습니다. 계전기가 10에서 한 20V 정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계전기가 안 먹거든요. 한 1V 이하입니다. 한 0.5에서 0.5V에서 한 1V 정도 사이가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40V짜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40V를 썼을 때는 어떻습니까? 1V짜리를 달았으면 케이블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A를 쓰는 게 바로 멀리 보내고자 할 때. 케이블을 멀리 보내고자 할 때. 케이블 길이가 긴 경우 있습니까? 5A는 어떻게 된다? 그럼 5가 자성이 되지 않습니까? 1A는 1의 자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25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딱 봤는데 1A로 딱 돼 있다. 요거는 뭔가 케이블이 길구나. 2차 측으로 뭔가 송전선이나 이런 쪽에서 저쪽 CT하고 이쪽 계전기 쪽까지의 거리가 좀 길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딱 보면.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왜 대부분 다 5A로 설계를 했을 텐데 1A로 설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간만에 보니까 아까 보시면 포화에 대한 오차 이런 과전류 정수. 과전류 정수는 뭐냐? 과전류에 견딜 수 있는 정수다 이거죠. 얼마나 흘렀을 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40IN 저압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대 5짜리에 40IN이면 1차 측 전류의 40배까지 견딜 수 있다. 100A에 40배면 어떻게 합니까? 4000A죠? 4카까지 견딘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2,900의 케이블을 보시면 40대 5짜리도 있고 50대 5짜리도 있을 겁니다. 50대 5짜리인데 40
IN자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 곱하기 40이니까 걔는 200이죠. 200인가 2000이죠. 2카까지 밖에 못 견딥니다. 근데 그 모선의 고장 전류가 한 5카 나옵니다. 그러면 그 CT가 나중에 타버리는 거죠. 왜?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단 시간은, 그러니까 걔가 그 에너지가 가기 전에 빨리 보호 계정에서 차단 안 해주면 CT가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과전류 강도가 여기 과전류 정수고, 정수는 1차 측에 대한 비율이 정수고요. 과전류 강도는 얘가 견딜 수 있는 강도고요. 그래서 이제 12.5카짜리 차단기 CT를 쓰는 거죠. 12.5카짜리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커집니다. 그 에너지를 견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싸지는 거죠, 가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과전류 정수는 비오차하고 되어 있는데, 과전류 정수 곱하기 부담은 일정합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 과전류 정수가 부담이 작으면요, 과전류 정수가 그만큼 또 커집니다. 얘가 아까 이 CT가 있었지 않습니까? CT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 과전류 정수 곱하기 부담은 일정하게 얘가 제작이 됐거든요. 왜? 소비 전력이니까. 얘가 올라가는 것도 여기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고, 부담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인데, 여기 부담이 조금밖에 안 걸려있으면 그 나머지 용량들을 과전류 정수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로 이제 겉보기 과전류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실질적으로는 과전류 정수가 이거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식으로 봤을 때는 요걸 요만큼밖에 안 쓰니까 얘는 이 옆에 공간까지 써가지고 이만큼으로 보여진다. 겉보기 과전류 정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건 좀 실무적으로 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답안지 쓸 때 이거는 당연히 쓰고 그런 내용들 좀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왜? 이 답안지는 누구나 다 씁니다. N은 5배, N은 10배, 이게 과전류 정수라고요. 그럼 ZCT의 과전류 정수 몇 배인가요? ZCT의 과전류 정수 200배입니다. 왜? ZCT 200대 1.5mA짜리 쓰지 않습니까? 200mA에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이게? 커져야 되겠죠? 충전 전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200배입니다. 얘는 CTB가 어느 정도 있죠? 뭐 암페어 아닙니까? 걔는 미리암페어 다니고. 그러니까 얘는 뭐 10배나 20배 정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얘기하는 OP10.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오차. 이게 뭐라고요? 프로텍션 등급이라고요. 개정기용 CT다. 개기용 CT가 아니다 이거죠. 개정기용 CT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과전류 뭐라고요? 정수. 강도는 10카. 정수는 10배. N이 10배 이상까지 견딘다. N이 5배. 뭐, 이 N이 뭡니까? CT 1차 측 전류.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ZCT 같은 경우는 과전류 정수가 200배다. 이게 딱 정의를 해주시면, 저도 이거를, 제가 이거 정리를 한 게, 아까 C100, C200, C400, C800, 요것도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거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건축전기 공부할 때, 2000년도 초에 건축전기 공부할 때, 이런 것들도 머리에 넣어놨습니다. 기본이니까. 근데 발성배전 하면서 이건 기본이니까 안 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이거 딱 보면 생각나죠. 일반적으로 뭐라고 20 정도 사용한다 그러는데 보통 한 10배 정도 씁니다. 10배 정도. 그러면 이제 부담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계정기를 쓰면서 뭐 5VA, 10VA짜리 갖다 씁니다. 부담이 적다는 건 CT를 좀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경제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비 전력이 적으면은. 포화점은 어떻게 하냐. 1차 건선을 개방하고 2차 건선에 전격 전류의 주파수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여자 전류를 치장했을 때 뭐라고요? 요게 바로 니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전압을 10% 증가할 때 여자 전류가 50% 증가되는 시점. 아까 제가 10% 50% 했는데 뭐라고요? 전압을 10% 증가할 때 전류가 50% 증가되는 시점. 근데 뭐라고요? 1차 건선을 개방하고 2차 건선은 뭐라고요? 전격 주파수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그 교류 전압이 10% 증가할 때 그 여자 전류가 50% 증가되는 시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림만 그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되면은. CT 극성은 간극성, 가극성이 있다. 이런 죠. 왜냐면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그 대한교과서 성남에 보면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등학교 출판서도 샀습니다. 5판, 6판, 7판 그때 막 샀었거든요. 그때 책값이 한 2,400원, 2,500원이었습니다.
책 한 8권, 10권 사도,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그 기기나, 변압기나, 이런 기본 내용들이. 그림도 아까 얘기하신 칼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판, 6판 보시면 5판은 좀 구닥다리인데 6판에서는 칼라로도 좀 나와 있고, 집에도 있거든요. 사면서 쪽지 받아놓은 것도 어디다, 제가 송배정 공학 책 어디다 딱 붙여놨는데, 여기 있나? 송배정 공학 책 앞에 갔다 와서, 그게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샀었는데, 그때는 가까웠거든요. 걸어가면 되는데, 대한교과서 창고가 있어가지고, 대한교과서가 그 주위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 근처에 되죠. 그럼 이제 보안차가 딱 와가지고 거기서 인쇄물 딱 싣고 갑니다. 여러 군데서 찍죠. 찍기는. 거기서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탑승해가지고 딱 가더라고요. 저거 하나만 빼내면 얼만데. 예? 자, 이런 부분으로. 가전류 강도 뭐라고요? 전격 내전류. 강도라고요. 얼마나 견디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가전류 정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가전류 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수가 나온다 이거죠. 아까 뭐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도는 카, 정수는 몇 배, 몇 배까지 견딜 수 있느냐를 거를 수치로 나누면 강도고요. 그거를 배수로 나타내면 정수고요. 여기서 뭡니까? 1차 전류 부분에 1초 동안 흘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돼 있죠. CT 극성, 변리의 극성, 간극성. 간극성하고 가극성하고 차이는 이렇게 됐을 때 반대로 가면 간극성,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가극성. 이 얘기입니다. 점이 틀립니다. 점이 얘가 여기 찍혀있나요? 반대로 돌아가니까? 왜? 여기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 점이 찍혀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점 가지고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고성이처럼 여기다 찍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찍은, 이 반대쪽에 찍은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고성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점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쯤 찍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쪽에. 예? 남의 마누라를 왜 이렇게 자세히 보냐? 옛날에 봤던 건데 지금은 잘 안 보고, 그것도 포인트라는 얘기죠. 점이 포인트. 여러분들도 답안지도 포인트입니다. 왜? 얼굴 다 똑같은데 점 하나 있으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점 하나 잘못 찍었을 뿐인데 1,000만 원이 예? 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을 잘못 찍으면은, 아니 이게 억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점을 잘못 찍으면. 예. 반대가 되진 않겠죠. 점, 콤마하고 점이 있으니까. 자, CT 결선. 영상전류법 PT까지 봐야 되는데, CT 결선. 중첩을 한다. 왜? 보호맹점 했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전선 보호 방식은 다음번에 이제 같이 이제 보호 계정기 쪽은 하고, 오늘은 CT하고 영상전류 얻는 방법 PT까지만 하겠습니다. CT 결선. 보시면 직렬 2개 접속. 2개를 접속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부분이죠. 병렬 접속. 이렇게 같이 되죠. 이쪽에 돌아 나오고. 이거 모선 보호 같은 거 쓸 때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때 이제 CTB가 이제 같아야 되겠죠. CTB가 틀리게 되면은 여기서 흐르는 부하전류의 양도들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오는 부분들도 또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압 차동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전류 차동 방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 오차 부분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까 압류 방위 환차라고 했죠. 제일 먼저 전압이 나오죠. 왜? 전압 차동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요. 오류가 적으니까. V결선. V결선은 2개죠. 삼각형에서 빠지면 V결선이죠. 어떻게 됐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이거 빼면 이게 V결선이라고 해요. V자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역V결선이라는 건 반대로 결선한 게 역V결선이고, 이거 2개입니다. 2개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똑같죠? 여기 있으면 R상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T상이죠. 여기 S상이 T상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하프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오죠. 그걸 절한 스위치에서 반대로 돌려서 보면 얘가 S상 부분이, 요 S상 부분이 동작한다고 보죠. 평형인 조건에서. 근데 여기서 지락상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검지 못하죠? 그래, 비접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결선 해가지고 CT를 2개만 쓰는데, 관통용 ZCT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지락을 별도로 보호한다는 얘기죠. 지락은 검출을 못하니까. 단락은 검출이 됩니다. 단락이 되는 순간.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락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간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V결선은 이제, 삼상 전류를 얻어 회로의 단락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렇죠.
3상 3선식 회로 해서 3상 4선식은 아니고요. 3상 4선식 가면 무조건 3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교차 접속 X자로 됐죠. 이게 X자로 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방향을 같이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방향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흐르면 얘는 이쪽으로 흐르죠. 얘가 이쪽으로 흐르면 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전압 보상용 LDC로나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나면은 뭔가 이쪽에 부분이 생기겠죠. 교차 접속하는 부분이. 아까처럼 뭔가 평형으로 뭔가 비교하고자 할 때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여기서 뭔가 비교하고자 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교차 접속은.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은 그냥 말 그대로 델타 Y입니다. 뭐 어려운 게 있나 이거는? 그냥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설명해달라면 힘드니까 3차 영상불로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그림을 반대로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전류가. 그럼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돌고 반대로 도는데 뭐라고요? 여기 접지하면 안 된다고요. 설명드렸죠. 그 여기 델타로 해서 여기 접지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은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는데 이쪽을 방지하고 이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만 들어온다. 델타 결선으로. 그거 설명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림을 위아래로 바꿔놓은 거고요. 이걸 왜 쓰냐? 300대 5 이상인 경우 옛날에 아까 그 잔류로서 세팅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300대 5 이상에서는 이런 영상불로 방식을 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관통용 ZCT를 씁니다. 근데 관통용 ZCT를 쓸 수가 없는 데서 이걸 쓴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보완하는 부분. 영상전류 얻는 방법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부분. 삼상 잔류에서 얻는 방식. 이거 삼상 잔류회로죠? 아까 설명드렸던 벡터합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3상 영상 블록으로서 없는 부분. 3차 영상 블록. 그게 요거죠. 3차 영상 블록.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영상 CT에서 얻는 방법. 영상 CT를 이렇게 ZCT를 걸어가지고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중성점 접지선 CT에서 얻는 방법. 중성점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올라오는 방법. 왜? 이게 사실 이렇게 변압기가 Y가 있고 델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요거에 회로가 있고 요거에 회로가 있죠. 요게 Y고요. 요게 델타입니다. 예? 여기 가운데는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에서는 여기까지 Y에서는 여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에서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락사고 나면요. 여기로만 흐르는 겁니다. 표현에서, 변압기의 표현 방식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걸 표현하면 정상분이나 역상분, 분가회로가 다 연결되는데 영상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애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요 한 개 케이스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 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여기 저항이 달려지면 여기 이제 저항값이 3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해집니다. 조금씩. 등가회로도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면은 지락전류 계통은 여기만 흐르고 여기는 안 흐릅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락은 다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락은 다 틀리게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접지 계통은. 왜? 사람의 체질이 다 틀리다고요. 남자는 다 똑같은데 뭡니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처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서 중성전 접지에서 쓰는데 예를 들어 간극성, 가극성에 따라서 얘가 CT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Y 결선을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옛날에는 이제 CT 방향을 반대로 했죠. 80C 같은 경우. 델타 Y다. Y다. 얘는 델타 결선. 얘는 Y 결선.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한쪽에다, 요쪽에다 인터포징, 잠깐만요. 이쪽이었나? 인터포징 CT를 하나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상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좀 헷갈린데, 이것도 애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디다만 반드시 해라. 한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원리를, 해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그걸 보고 이해가 되는데,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암기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보면 됩니다, 나중에. 자료도, 여기 없어가지고 제 PC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지약 보호 계정기 할 때 이제 설명드리거든요. 87쪽에서 요건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벡터들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암기를 해버리고 거꾸로 복귀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케이블 시드는 양단을 접지한다. 변류기 2차 측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1차 측의 전류를 흐르면 2차 측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2차 측 단자 간의 고전압이 유기되면서 2차 열의 절연 파괴될 염려가 있다. 요걸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요게 CT 2차 측 개방시 현상. 요게 좀 빈도가 한 20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 1번부터 200번까지로 하면은 얘가 한 20번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등가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고 한데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여자 헬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요게 2차 측이고 요게 1차 측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차 측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여자 부분이거든요. 그럼 1차 측이 흐르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쪽으로만 흐를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만 흐르는데 얘가 약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다 흐르면서 이쪽에 과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소선이 된다. 왜? 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얘가 2차 권선이니까 얘 쪽으로 많이 흐르고 얘 쪽으로는 적게 흘렀는데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많이 흐르면서 얘가 소선돼 버린다. 이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컨셉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IM, I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가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가는 그림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IM하고 IE에 대한 그림들이.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방향 봐야 되는, 왜냐면 시간 관계상 지금 짧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전압 없는 방법 하고 있는데, 영상전압은 오픈 델타로 합니다. 오픈 델타 결선인데, 여기 이제 이게 비접지 계통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CLR을 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것도 세상을 이용해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1차 측하고 3차 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선은. 근데 여기 이제 PT가 이렇게 또 하나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YY 여기만 델타죠. 그럼 1차 측, 2차 측, 3차 측. 여기가 1차 측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측이 되는 거, 여기 3차 측이 되는데 요걸 하나의 몸체에다가 달아놨다. 이게 GPT죠. 몸체 하나에다가. 아까 3차 영상 분로 방식도 뭐죠? 1차, 2차, 1차, 3차 하나의 몸체에 있었죠. 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GPT가. 그럼 얘하고 딱 되면은 얘가 이제 계산하는 원리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220V, 220V, 220V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죠? 380V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얘가 1이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얘가 얼마였더라? 2분의 1이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배가 될 거 아닙니까? 2배니까. 얘가 220인데 그거에 30도면 얘가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220이고 그거에 루트 3배면 얘가 380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죠. 중성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영상전압은 A상, B상, C상의 합인데 그게 0이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서 이 중성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상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A상은 0V가 됐죠. 중성점이 여기니까 아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220인데 중성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죠. 전압이. 그러니까 얘는 220 아까 여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380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220에서 380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얘는 220에서 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얘는 220에서 380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합성 전압은 0도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합성 전압이 지금 요 방향으로 하나 나오고 요 방향으로 하나 나오니까 요 방향의 합이 어떻게 요거 3배입니다. 이렇게 3배의 합성 영상 전압이 생긴다. 이게 이제 CLR에서 63.5V, 110V, 190V가 나오는 그 부분의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